올 수능 국어 필러 문항 없앤다며. 그런데 또 어려웠다고? 그럼 이번 겨울방학 때 무엇을 공부해야 내가 국어 1등을 맞을 수 있는 건데? 안녕하세요. 대치동 리지지 편전 대표 양근영입니다. 드디어 2024년 수능이 끝났습니다. 이번에 시험을 본 수험생 여러분, 또 학부모님들, 그리고 함께 공부하면서 마음 졸였던 우리 선생님들도 너무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사실 아직은 마음을 놓을 수 없는데요. 그래서 끝날 때까진 끝난 게 아니다라는 말이 있죠. 합격자 발표가 모두 끝나는 그날까지 더 힘을 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수능 국어 매체를 통해서 많은 뉴스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필러 문항을 이번 수능부터 없앤다라고 이제 정부에서 전격 발표가 나면서 지문이 되게 짧게 평이한 수준에서 출제가 되었고, 단지 이제 조금 문제가 까다로워졌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연장선상에서 이제 수능도 출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국어가 이제 지문이 매우 길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눈으로 보기에는 매우 짧아진 형태로 보이고요. 문제 유형도 작년과 별로 다르지 않게 이제 복합 지문이 출제도 됐고, 어휘 문제도 2문제 정도 출제가 됐고, 합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 다 비슷한 유형으로 문제 유형이 출제가 되어서 되게 까다로워서 못 풀겠다라는 문제를 발견하기는 힘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수능 연계율이 지금 50% 정도 이제 EBS와의 연계율을 유지하기로 했었는데, 그 연계율도 좀 지키는 선상에서 문학의 몇 가지 작품들이 지금 연계가 됐고요. 그런데 왜 문제는 어려웠냐? 되게 막 까다로워서 이거는 진짜 읽고도 못 풀겠어, 이런 문제는 없었고요. 고차원적인 추론적, 비판적 이해를 요구하는 그런 문제라든가 선지 자체가 좀 헷갈리는 선지들이 많아서 조금 고민을 많이 해야 하는 문제들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공부를 시켜야 되느냐, 제 노하우를 한번 쏙 빼드려 보려고 합니다. 현재 지금 중3까지 치르는 대입 개편이 나오기 이전에까지의 영역은 화법과 작문, 그다음에 언어와 매체, 문학, 독서, 이게 비문학 챕터인데요. 이렇게 4가지 정도의 과목을 본다. 지금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 영역별로 얼마나 잘 되어 있나를 생각을 하시면서 로드맵을 짜셔야 되고, 지금 현 중2부터 과목이 좀 많이 신기하게 바뀌더라고요. 화법과 작문이 아니라 화법과 언어, 그 다음에 독서와 작문, 그 다음에 문학, 이렇게 바뀝니다. 보니까 통합으로 같은 시험지를 보게 됩니다. 국어실 난해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고1, 고2, 중3 친구들까지는 기존의 패턴대로, 그 다음에 이제 중2 이상은 문법이 공통 영역으로 들어온다, 그러니까 매체가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이제 일단은 문법을 좀 많이 힘을 기울이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이제 학년별로 로드맵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목하세요. 저학년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초5 같은 경우 마지막 독서의 기회입니다. 100페이지, 200페이지 되는 좀 두꺼운 책들을 영역별로 다 읽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마지막 적기입니다. 말하기, 특히 글쓰기, 갈래별로 글쓰기, 길게 쓰기, 구성 잡아주기, 이런 거 할 예정이에요. 이거는 중학교 내신이 시작되면은 쭉 책을 읽고 쭉 글을 쓰고 막 토론을 하고 이럴 시간이 조금씩 더 없어져요. 세계사 역사 좀 한 바퀴 돌려주시면 더 좋고, 아직도 철학책을 하나도 안 읽었다면 제가 추천해드린 그 영상의 도서들 꼭 읽혀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현재 초육, 이게 정말 중요하죠. 문학하고 문법에 관련된 이론을 한 바퀴 돌릴 겁니다. 일단은 중학교 내신을 잡아야 그 다음에 다음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중1부터 내신 시험을 보는 체제가 됐고 반영을 할 것이다 라고 발표가 됐기 때문에, 어쨌든 시험을 들어가자마자 보게 된다면 아이들이 시험을 못 보면 공부에도 좌절이 좀 생기고, 겨울방학에 가장 놓치지 마셔야 되는 게 국어 내신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때 나오는 문법을 좀 잡아주세요. 초육 때 문법을 한 바퀴 다 돌고 한 권의 책을 끝내고, 그다음에 문학 이론을 좀 살펴봐 주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좀 암기해야 되는 그런 이론들을 좀 외워주셔야 돼요. 왜냐면 초등학교 때 안 배우거든요. 그래서 내신을 내가 한 큐에 잡겠다 그러면 반드시 이번 겨울방학 때 문학 이론과 문법을 한 바퀴 돌아라. 이번에 또 수능에서 문법에서 3문제 정도가 중세국어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 현대국어하고 딱 묶어서 내요. 그 영역만 아는 게 아니라 중세에서 배웠던 문법과 현대에서 배웠던 문법이 막 상호 소통, 교환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생각을 해보셔라. 예비 중2, 지금 현재 중1, 예비 중3, 현재 중2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내신부터 잡으셔야 돼요. 저학년일수록 기본기를 탄탄하게 해주셔야지, 문제만 계속 막 풀리면서 문제 감각만 높이면 이게 1등급까지는 절대 못 가요.
진짜 어머님도 유의하셔야 돼요. 우리 애 문해력 좀 좋으니까 국어 성적 잘 나와. 문제집 많이 안 풀어도 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중학교 때는 문제집 푸셔야 돼요. 내신 공부 제대로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같은 백정도 다르다는 거 기억을 하시고 독서는 늘 하셔야 돼요. 중3 때까지 우리가 아직도 독서 이력이 특목고 입시에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학교에는 아직 남아있어서 저 이번에 또 원서 쓰면서 애들 독서 이력 막 비어있는 거 보고 깜짝깜짝 놀라거든요. 그럼 눈에 띄는 게 정말 얘가 책을 많이 읽었느냐 어떤 책을 읽었느냐 이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잘 보는 거. 중2, 중3 때 내신을 일단 잡아라. 내신이 잘 되고 있으면 독서도 좀 함께 시켜줘라. 이 두 가지가 다 잡혔다. 그러면 선행입니다. 제발 후회하지 않도록 제발 제가 말씀드린 거 꼭 실천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고등학교 올라가면 고교학점제로 인해서 논서수령 시험 또 확대될 추세이기 때문에 글쓰기 말하기 꼭 신경 써 주셔야 된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이제 예비고1 친구들, 중3 친구들이죠. 대입 개편이 나오기 전에 마지막 수능까지 계속 재수생이 강세일 것으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 수시, 정시 다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국어도 고등학교에서 외부 지문이 너무 많이 들어오고 부교재 사용을 너무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생판 모르는 지문이 나와도 풀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돼요. 어차피 모의고사에 나오는 그 이론이 다 내신에서도 나와요. 따로 간다라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모의고사, 3월 모의고사를 잘 볼 수 있도록 지금부터 영역별로 준비를 해 주셔야 합니다. 요즘 학원을 이제 예비고1 친구들 알아보시다 보면 정말 이상한 학원들 많습니다. 이상한 곳. 절대 하지 말아야 하는 게 문제만 되게 많이 풀리는 학원입니다. 문제집이 국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여기에 뭐 문법도 들어가 있고 문학도 조금 들어가 있고 독서도 조금 들어가 있고 이 맛보기식 문제죠. 이거 시간 낭비예요. 어차피 다시 해야 돼요. 그럼 무엇을 해야 되냐? 영역별로 하나씩 잡으셔야 하는데 아이들이 중학교 때까지 공부를 했지만 고등학교 때 안 나오는 부분이 뭐냐면 문법하고 고전 시가 파트예요. 고전 산문학.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중학교 때 배웠던 기본 이론에 약간 고등학교 문법을 더 쌓으셔야 돼요. 문법을 좀 더 고차원적인 고등학교 문법을 좀 한 바퀴 돌려주시는 게 좋고 고전 시가를 중학교 때 거의 안 배워요. 작년에 고1 3월 모의고사가 극혐이었던 게 가사가 나왔어요. 조선시대의 장편으로 쓰였던 시가의 형태 중에 하나죠. 가사를 중학교 때 하나도 안 배우거든요. 가사가 나와서 애들이 그냥 읽고 풀었어요.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고전 시가를 돌려주셔야 돼요. 문법 영역과 고전 시가 파트 한 바퀴 꼭 돌리셔라. 반드시 암기해가면서 돌리는 학원에 보내셔야 됩니다. 고전 3부는 어휘가 한자어가 되게 많아가지고 애들이 읽고도 뭔 소리인지 몰라요. 반드시 중3은 이번 겨울에 문법과 고전 시가, 고전 산문이다. 네, 그럼 어떤 문제집 풀어야 하죠? 이렇게 또 물어보실 거죠. 이전 영상들에서 문제집 추천 영상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를 해 주셔가지고 이번 겨울방학을 잘 나셔서 내신도 1등급, 수능도 1등급 맞는 후회하지 않는 겨울방학을 조금 나시길 바랍니다. 좀 제가 드린 팁들을 가지고 이번 겨울방학을 알차게 나셔서 합격생이 많은 2024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댓글에 뭐 궁금하신 거 많이 달아주시고요. 여러 가지 특강에 대한 블로그의 어떤 상황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보여드릴 테니까 필요하시다면 저와 함께 만나는 그런 시간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셔야 저희가 더 좋은 영상으로 여러분 찾아뵐 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